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그게 대체 뭐냐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파트를 몇 채 준비하고 자식은 스카이로 보내고 땅을 많이 사두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살고 있죠. 우리에게는 행복이 성적순 플러스 재산순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걸 열심히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 한국 사람들에겐 사실 심리학이 필요 없어요. 심리학 대신에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요즘에 심리학 책을 사서 읽고 강연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21세기 한국 사회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심리학의 존재를 요구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심리학 책 코너에서 내 마음 불안을 어떻게 달랠까요?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법, 정신과 의사는 나와가지고 이 심리 방역에서는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뭔 소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심리학을 뭔가 공부하면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게 이 심리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심리학을 인간이 많은 경우에는 인류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인간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게에서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심리학이라는 거를 인간 마음에 대해서 탐구를 한 역사는 기껏해봤자 150년밖에 안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저 잘 살 수 있나요? 초창기 심리학은 당시에는 과학의 발달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시기였고, 과학 이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과학이 지배해, 이런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 이거면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건 가능할 거야. 여러분, 이 사진 딱 넣어줘. 저기 사진 딱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분트라는 심리학자거든. 저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분트 제자들이에요. 1875년에 독일의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이 심리학 실험실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탐구한다면서 마치 물리 현상처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각, 우리 감각, 그 다음에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억,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을 하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9세기 말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은 이렇게 탐색하는 거야 라고 시작한 게 심리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객관화시켜가지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개개인은 남과 다른 자신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왜?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측정하겠어, 객관적으로 내가 실험실에서 무게를 재듯이 또는 현미경으로 분석하듯이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주관적인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저 사진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여자가 바로 그 당시에 히스테리 환자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하면 그냥 히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샬코라는 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히스테리나 이런 정신병은 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치료를 하마 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 장면을 이제 데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걸 이렇게 데모를 하고 보여줘야지만 내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치료했냐? 바로 체면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 다 병이야. 그거는 너 히스테리라고 병명을 딱 붙여놓고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요?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체면을 쫙 끌면 네 뇌에 있는 신경이 바뀌어 가지고 그 히스테리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의사 또 철학자 또 교수들 이 강의실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제 심리학하고 정신의학이 헷갈리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실험실 바깥에서 인간의 마음을 탐색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일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을 탁 이렇게 들고 지금 보고 있는 저분 그림에 있는 분 있죠?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드 할아버지예요. 저 때는 프로이드 청년이에요, 청년. 그때는 의대를 졸업하고 한 6개월짜리 단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 샤코가 일하는 블란스의 샬테 페트로 병원에서 연수 중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수련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샤코 교수님이 이렇게 히스테리 환자를 쫙 이 최면으로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 젊은 프로이드 할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을 정신의학과 헷갈리는 오해를 발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프로이드가 나중에 더 이상 체면을 써가지고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를 하고 뭐 뇌의 신경을 고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잡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정신분석 인간의 마음 중에서도 의식과 있고 무의식이 있으면 무의식이라는 걸 일깨워가지고 의식으로 만들 때 인간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하면서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인류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가지고 마음이 더 이상 병들고 아프게 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지난 100년이 바꾸고 발전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21세기가 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인간 개개인의 마음을 보는구는 이 샤코 정신의학자 저분의 후손들이 더 이상 이제 체면술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뇌의 신경 이상을 고친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체면술 대신에 뭘 써요? 체면술보다 더 강력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정신과 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약 먹으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해가지고 하면서 더 약 먹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확실한 정신병 상태, 히스테리 상태를 만드는 일이 지난 100년 동안의 완전한 역사로 굳어진 일이 벌어졌다면 박사님 그러면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는 마음의 병이나 또는 마음의 아픔, 마음에 대한 탐색은 별로 발전을 못했다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며 각 개인의 마음은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틀에 가두어지거나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탐구한다고 할 때 그 과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과학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자 했던 그 초기 심리학자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이 있을 거다 믿고 그걸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의 법칙을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뭐라고 있냐? 네, 그게 삽질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4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해왔던 저로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자기 고백이 되겠죠.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마음이 신체 기관의 일부인 뇌에 있다고 믿거나 심지어 뇌 이꼴 마음이라는 물리주의, 생물적 한원주의의 사고 속에 더욱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사고보다 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와, 그럼 마음은 뇌에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야지 내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이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만을 담고 있는 한 정작 인간 개개인이 알고 싶은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리학을 배우고 공부해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마음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왜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 그래서 심리학이 삶에 도움이 별로 못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했다면 아니 저 사람은 지가 4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심리학을 저렇게 까도 되는 거야? 이제 까다 지가 공부한 심리학까지 까는 거야? 심리학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시 마시고 저를 여러분들 저는 진짜 내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인간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고 저 여의도에서 차라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확진자라고 했는데도 펄펄 살아있어. 그리고 그분들은 검사에도 다 이 무증상일 뿐만 아니라 비확진자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참 내 마음과 다르구나 이러면 진짜 내 마음이 뭔가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심리학의 역사는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자는 자기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 실험실에서 피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학생들 마음을 찾아보려고 난리를 치던 역사가 심리학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재밌죠? 이런 탐색의 시간이 무려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류는 개개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다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니 발전은커녕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 또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더욱 겪고 있죠. 정체성의 혼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런 혼란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럴 때 개인의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심리학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의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 성격 심리학이요. 에이 성격은 그 사람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심리학의 지가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도 내 마음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 되는데 참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심리학 지난 150년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심리학, 인간관계심리학, 소비자심리 이렇게 나눠지고 대학에서는 그냥 나는 그 전공 교수야 그러면서 막연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삽질하지 마. 그건 너 성격에 따른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전교 1등 하는 애가 하는 공부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제가 공부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 먹었더니 제가 확실히 조현병 환자가 됐네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그거를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러면서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이런 책까지 다 써서 한국인의 심리가 한국 사회에서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알고 싶어요. 박사님 책은 읽고 싶은데 눈이 아파요. 차라리 펭수를 보는 게 더 낫지. 박사님 얼굴 보기에는 너무 펭수스러워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때 뭔 소리야. 제가 4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3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럴 때 19세기 말부터 과학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려고 했던 심리학의 역사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진짜 그 사람들은 마음을 대체 뭐라고 생각했길래 실험실에서만 계속 붙어가지고 그거를 과학적 법칙을 찾기만 하면 마음에 대한 진리,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거는 마치 히말라야 산중에서 내가 내 마음을 수련해야지.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마음 공부, 엄마니 반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오각성, 해탈 이렇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 부처님의 수천년 수련 방법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100년의 연구의 역사인가요? 그러네요. 마음의 탐구를 심리학의 역사로 살펴보는 지난 150년 동안 이루어졌던 다양한 심리학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하려는 거죠. 또 한국 사회에서 대중이 가진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정체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혼돈의 시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자기만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 단서, 맥락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1세기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같은 세계적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나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나답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만일 그렇게 찾지 못한다면요, 내가 내 삶을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나답게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런 삶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계신다면 제가 하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온라인 강의 강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심리학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과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탁상심리학에서 탁장심리학이죠. 탁상심리학이 아니라 탁장심리학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심리학자 또는 심리학자가 되려고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심리학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